발견된 결과인데 그냥 살지 말 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출소는 그 사람 모시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려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3달 만에 봤는데 살은 더 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많이 화가 납니다. 저한테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구체적이게 막 탈옥 계획도 세우고 했더라고요.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일상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천인 공로할 범죄와 관련해서는 신상 공개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예, 알지도 못하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피의자가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이 공개돼서 또 다른 공분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입수된 반성문에 따르면 제목이 저희가 반성 없는 반성문인데 쭉 읽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 먼저 드셨어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가해자가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 저렇게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 정유정 이야기 많이 했지만 저는 이 가해자도 굉장히 타인에 대한 그 자기 행위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후회, 그러니까 후회자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어떤 반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받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불법에 대한 평등을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런 죄로 인해서 죄명도 다르고 그다음에 기타 형량도 달랐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형량이 많으냐? 나 전과 18범인데 이미 형량 다 살았다. 나는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회복도 되고 있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써서 피해자라는 주장을 다 들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피해자는 소외인이에요. 변호인을 통해서 법정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기 이야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전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없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뜯어다 볼게요. 이제 반성문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나만 왜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나. 아까 일전에 좀 구자룡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불법에 대한 평등은 없는 거다. 그렇죠. 형평성 뭐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사례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피해자가 회복되고 있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주장을 다 들어주나. 구치소 안에서 생각보다 정보를 빨리빨리 받고 피해자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좀 잘 알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한 3가지 정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 피해자 주소를 알았는 게 외부에 있는 심부름센터 혹은 지인을 통해서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피해자에 관련된 내용을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 구치소라는 곳이 일반적인 교정시설보다 이렇게 개방처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방처우에서 아마 신문 하나 정도는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런 이야기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 동영상 옆에서 보고 있는데 저 동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 피해자는 어떠한 잘못도 없는 피해자가 저렇게 돌려차기로 맞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하면 피해자가 정신이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카운트 펀치를 날릴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가해자거든요. 그 가해자의 자기의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저렇게 회복되고 있으니 나도 이 형기를 사는 게 부적절하다, 부당하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정말 공감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저렇게 예. 다운 모습 보시면 분명히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마지막까지 공격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반성 없는 반성문 얘기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얘기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